그 테슬라의 특이점을 몇 가지를 보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선 당연히 배터리죠. 근데 배터리를 이 회사는 자기네가 직접 디자인해요. 설계해요. 이 사람들은 핵심이 뭔지 아는 거야. 배터리 자동차를 만들려면 배터리를 제가 최고의 배터리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설계는 나중에 보면 굉장히 그 크기도 문제가 되고 무게도 문제가 되고 뭐 얼마나 오래 가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가격도 특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 저거로는 계획으로는 그 배터리 가격을 56% 떨구면은 25,000불대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거를 구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배터리가 키가 될 거기 때문에 배터리를 직접 설계한다 이제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거는 IT 기반으로 굴러가는 것만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인포테인먼트라고 그래요. 인포메이션 앤 인터테인먼트.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미디어도 되고 그 안에서 내비게이션 당연하고 캘린더, 에너지, 웹, 카메라 기능, 전화 그리고 여기 심이 내장되어 있다 그래서 심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여기 휴대폰에 있는 그 카드, 통신 카드. 그 심이 자동차에 내장돼 있어. 그 얘기는 자동차가 전화기나 마찬가지야. 전화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에 쓰냐? 나중에 OTA라고 하는데 over the air. 이 클라우드에서 뭐를 자동차를 업데이트나 아니면 업그레이드 시킬 게 있으면 그냥 쏴주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고 저 캘린더에 우리 내 약속 우리 여기 지금 온다 이러면은 그 약속에다가 그 주소만 쳐놓으면 저절로 내비가 딱 떠버리는 뭐 이런 식으로 휘황찬란하죠. 그 구지스럽게 뭐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전부 다 타치 스크린으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직접 에너지 기업을 만들어서 자기네가 전기 생산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충전을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회사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네가 뭐를 하냐, 핵심이 뭐냐, 그거를 잘 알아서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도록 갖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편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네가 갖고 있는 특허를 다 공개해버려. 그러니까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죠. 우리만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그 스마트폰, 전화기, 지금 전화기도요,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 잘 보면 그 그래프를 아직 제가 그리지 못했는데 그려보면 자꾸 크로스오버가 생겨요.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이 2배 더 팔고 애플의 이익은 2배 이상 나오고 팔기는 삼성이 2배 이상 많이 팔고 뭐 이런 현상인데 지금은 삼성이 애플이 뭐 삼성보다 조금 더 맞으면 덜 팔아요. 삼성이 조금만 더 팔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애플한테도 밀리고 조금씩 추격당하고 있고 뒤에선 중국 애들이 쫓아오고 지금 삼성만 해도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아까 제가 하드웨어적으로 보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 뭐냐를 보는 게 다르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테슬라를 볼 때 우리가 그냥 자동차 회사가 몇 년 됐어요? 100년 됐잖아요. 100년 동안 이렇게 쭉 발전되어 온 거에 연속선이냐 아니냐, 그래서 쇼크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가. 이거는 연속적으로 조금씩 임프루브 되거나 조금씩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혁명적인 그 변화가 생긴다. 그거와 유사한 게 애플이 그렇고, 지금 우리가 2년 전인가 아마존 강의도 한번 들었잖아요. 아마존도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유통업계에 완전히 혁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다 테슬라, 애플, 아마존이 다 시가총액으로 탑에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지금 현재. 2000년대의 인터넷 혁명, 2010년대의 모바일 혁명, 2010년대 모바일 혁명의 애플, 인터넷으로 아마존이 94년도에 인터넷 서점을 만들었으니까 인터넷 기반에 하면서 유통으로 확장시켜서 왕국을 만든 게 아마존이고, 애플은 모바일 혁명을 해서 스마트폰 혁명을 일으킨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혁명을 일으키는 게 2020년에 테슬라다 이렇게 아마 해석하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테슬라는 아까 제가 인포테인먼트라고 그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가 통신으로 연결이 돼서 뭔가를 이렇게 업데이트 할 때는 업데이트도 하지만 거꾸로 데이터를 모으는 또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자동차도 테슬라가 가장 앞서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데이터를 모으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자기네들이 크라우드도 갖춰놨고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아마존 할 때 우리 다 들었잖아요. 아마존도 자기네들이 크라우드 구축하고 뭐 인공지능도 하고 로봇도 하고 뭐 자기네가 유통도 하고 비행기도 갖고 있고 뭐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래서 자기네가 에너지도 하고 통신도 하고 보험도 하고 얼마 전에 보험도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연계돼서 또 하나 이게 지금 이제 뒤에 좀 나올 텐데 보면 단순히 배터리뿐만 아니라 아까 전자 제어 장치 아까 이렇게 보면 제어 장치도 여태까지 자동차에는 컨트롤 박스들이 보통 70개 정도 있어요. 40개 내지 70개. 그 박스 많잖아요. 전부 다 모 컨트롤, 뭐 워셔 컨트롤하고 모 컨트롤하고 자동차 고장 났다 그러면 전부 다 컨트롤 박스가 고장 난 거야. 근데 이 회사 얘네들은 컨트롤 박스가 3개밖에 없어. 전자 제어 장치라는 게 3개로 딱 돼 있어. 그러니까 배터리하고 ECU가 이제 핵심이 되는 그런 움직이는 컴퓨터다. 그러니까 컴퓨터 장치가 3개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동차는 40개 내지 70개의 그런 제어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래서 주행 데이터, 아까 데이터를 모으는 플랫폼이라고 그러는데 주행한 데이터들을 전부 다 모아서 딥러닝을 하면 그게 자율주행의 기반이 되는 이제 그런 걸 아예 시작부터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유리한 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산 쪽에는 유리한 점이 별로 없어요. 근데 또 끌고 가야 돼, 그거는. 근데 이 회사들은 미래의 자동차만 상상하고 거기에 필요한 거를 처음부터 구축하고 가니까 참 힘든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역사에서 보면 기존에 있는 거를 버리지 못해서 망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필름, 카메라 업계, 코닥 이런 거 대표적인 회사들이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디지털 카메라 막 나오는데 자기네가 디지털 카메라 제일 먼저 개발해 놓고도 이게 필름 카메라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버리면은 회사가 갑자기 이게 쭈그라드는 형국이 되니까 그렇게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 비해서 그런 거하고 유사한 현상이 앞으로 벌어질 거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테슬라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손정희 회장 동생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사회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주택, 도시교통, 이렇게 많잖아요. 어쩌면 중소상공인들 문제, 많은 문제를 해결을 못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테슬라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게 지금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버리고 기존의 자동차에서 발전시키는 거가 도요타 방식, MIT에서 한 린 프로덕션, 매니팩처링 이런 것들은 포드 X에서부터 나와서 쭉 100년 동안 자동차 인더스트리를 발전시켜 온 게 기존의 틀이거든. 생산하는 방식도. 그러니까 그 기존의 틀을 따라가지 않아. 그걸 다 깨부시고 아예 지금 문제를 새로 설정해. 문제가 뭐냐. 예를 들면 생산도 테슬라는 한 30만 대 정도 파는 회사지 얘네들은 생산은 별거 아니고 몇 가지 IT나 이런 기술이 배터리나 이런 기술만 뛰어난 친구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큰 잘못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동차 매니팩처링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동차 매니팩처링을 기존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새로 설정하는 거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나는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들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풀린다고 봐요. 도시교통, 도시주택 이런 것도
기존의 방식으로 자꾸 뭐 몇 개를 더 짓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손정희 회장 동생이 그랬어요. 자꾸 도시 교통을 한다고 뭐 자꾸 인프라를 깔고 뭐 길을 늘리고 뭐 전철을 늘리고 할 게 아니라 출퇴근을 안 하는 방식을 택해야 된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출퇴근을 계속 하면서 그 길을 언제까지 늘리냐 이제 기존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문제를 새로 설정해서 그 해결 방법을 다른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칼럼에 여러 번 썼었는데 주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주택도 지금같이 사는 방식을 그대로 나르고 그대로 집을 늘리면 서울시 안에 뭐 몇 개를 만들어. 그러니까 문제를 새로 정의를 한다. 이게 중요한 건 문제를 새로 자기네가 정의하고 그거에 따라서 실행 능력을 찾는다. 이제 이게 굉장히 다르고요. 아까 얘기한 수직 계열화 문제가 쭉 있는데 이건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야. 지금 아마존도 그렇고 테스라도 그렇고 보면 소비자들한테서부터 쭉 해서 필요한 것들을 자기네가 핵심 역량으로 다 키워서 내부에 수직 계열화를 시키는 전략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저렇게 하면 공정거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질 거다. 그럼 뭐 국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수직 계열화를 해서 전부 다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싸울 거냐 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숙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국내 산업에도 우리나라의 탑4 기업들한테는 어떤 게 테슬라 같은 게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거 비교를 앞으로 해봐야 돼.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IT 플랫폼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 또는 석유화학이나 이런 석유화학이 필요 없어지잖아. 지금 자동차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들은 어떻게 되냐. 근데 배터리도 만들어서 공급하면 되냐? 아니면 테슬라는 자기네들이 설계해서 하청만 주겠다는데 그 우리나라가 하청을 할 거냐 아니냐. 지난번에 현대자동차하고 애플하고 뭐 협상하다 깨졌다 그래서 제가 글도 한번 썼는데 이게 그럼 현대자동차는 애플의 하청 회사가 되는 건가? 뭐가 되는 건가? 이렇게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청으로 전략하면 하청 회사가 되면 애플이 그러면 자기네가 경쟁하게 또 한편으로는 놔둘까? 저기 애플의 전화기 저기 아웃소싱하는 회사 팍스콘 마냥 하청 회사는 끝까지 하청 회사지 그게 어느 날 머리를 치켜들고 와서 나랑 같이 맞짱 뜨자 그러면 가만 놔두겠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산업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바가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자동차 산업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게 포드 모델 T라고 그래서 자동차에 그 잘 아시는 거 아니야? 컨베이어 벨트라는 게 처음 나와서 대량 생산, 대량 판매하는 걸로 쭉 진행이 되어 온 거죠. 그게 1927년 초까지 해서 1,500만 대를 만드는 게 이제 이게 포드 모델 T라고 하는 그 프로덕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토요타가 유명한 거는 TPS라고 해서 토요타 프로덕션 시스템이라고 오너 다이치라는 사람이 그 만든 시스템이 저런 게 이제 기존의 방식을 다 임프루브 한 것들이에요. 거기서 더 임프루브 한 게 MIT에서 같이 해서 만든 린 프로덕션 시스템. 그러니까 이거는 원가를 줄이고 생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동차 인더스트리가 100년 동안 이렇게 높은 진입 장벽이 되어 온 거죠. 아까 저 그 그래프에서 보면 탑이 감히 다른 회사가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왜냐면 계속 해오던 그거에 연속 성장에 있은 거니까 아예 출발도 안 한 사람은 출발도 못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끊어지는 순간에 이제 딴 걸로 들어갈 수 있는 게 테슬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게 아까 제가 얘기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장에 와서 뭐를 고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버 더 에어로 전부 다 뭔가를 해결해주고 그래서 자동차 가격을 여태까지는 뭐냐면 아까 많은 생산을 해서 싸게 팔고 대량 판매를 한다 이런 게 이제 자동차 인더스트리의 모토였다면 그게 아니고 구입가가 아니고 TCO라고 그래요. 토탈 코스트 오너십. 평생 자동차를 갖고 있는 동안에 총 비용이 얼마냐 갖고 하는 거예요. 구입할 때는 조금 비쌌어도 그렇게 유지 비용이나 업데이트 비용이 업그레이드 비용이 싸진다 그러면 나도 지금 자동차를 이 외산 자동차
라서 이 뭐라 그래 저기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다 뭐 100만 원 내라 이래서 제가 그거 야 내가 머릿속에 넣고 다니는 게 낫겠다 이러고 안 하는데 이런 거 OTA로 하면 한 방으로 그냥 날려주면 업데이트가 돼 보면 싼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살 때 비용으로 치냐 살 때 플러스 여러 가지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 비용을 합하는 걸로 보면 이렇게 토탈 코스트 오너십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따르게 해결하는 거지. 구매 가격을 싸게 할 거냐? 아니면 평생 소유 가격으로 볼 거냐? 이제 그렇게 아주 게임 플랜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이다 이런 거죠. 이게 손태장이라고 손정희 회장의 동생이 아까 한 얘기가 저런 거예요. 이제 과제 해결할 때 기존의 방식으로 하면은 계속 따라가는 게 되니까 과제를 새로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꾸 길 늘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바꿔서 해야 된다. 저도 아주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출퇴근을 안 하면. 그래서 미국은 이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집값이 싸졌다는 거예요. 애들이 다 콜로라도 가서 스키 타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조금만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는 방식을 재택으로 바꾸니까 또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이제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거 할까? 이거는 그래서 아까 카니발라이제이션 얘기는 잠깐 했고요. 그 테슬라 얘기 다시 아까 잠깐 했는데 아까 한 거 중에서 아까 보면 그 하드웨어 3.0이라고 해서 그 통합 유니트가 3개밖에 없다. 닉산이 30개, 폭스바겐이 70개 정도 있고 아주 후진 자동차는 이게 수백 개의 컨트롤 박스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통합 제어하고 OTA를 하면은 이게 전기차에다가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다. 4년 내지 6년이면 아마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IT 기술만 뛰어나고 배터리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테슬라는 그 제조업의 본질도 이미 깨뚫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배터리 원가를 56% 인하를 시킬 거기 때문에 25,000달러의 전기차가 가능해진다. 지금 뭐 6만 불 좀 넘어가고 막 이렇거든요. 5만 불 넘어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6천만 원 이상이 되면 보조금을 반밖에 안 준다고 그래갖고 테슬라가 얼마 전에 가격을 또 좀 낮췄는데 이렇게 되고요. 그 자기네들이 직접 배터리 셀도 직접 설계하고 단순하게 단일화한다. 이런 이제 그런 기존의 방식하고 다른 것들이 뭐냐면 아주 여기에 핵심인 게 그거예요. 여태까지 자동차 회사들은 생산을 늘리려면 공장을 지어야 돼. 미국에서 알라바마가 짓고 여기가 짓고 뭐 나주가 짓고 그게 생산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이요. 이만큼 라인에서 몇 대가 나오는 거니까 라인을 자꾸 늘려야 되니까 그 지역에 가깝게 이제 공장을 늘리는데 그 생각을 바꾼지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냐. 공장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생산 속도를 늘리면 될 거 아니야. 생산 속도를 늘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자동차 공장에 가면 크게 네 부분으로 돼 있는데 뭐 도장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조립하는데 의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사람이 다 현재까지도 하거든요. 나머지는 다 로봇이야 다. 근데 의장 그 조립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는 아직도 사람이 버글버글한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로봇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로봇을 기계를 산업용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만들겠다 이러고 있어요. 아예 기계 자체를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혁신 사례들이 이제 예로 든 게 이런 거예요. 비행기의 연료통이 옛날에는 날개 속에 연료통이 이렇게 속에 따로 있어갖고 연료통에다가 기름을 넣는데 지금은 날개 자체가 연료통이라는 거야. 지금 테슬라의 테슬라도 마찬가지야. 배터리 케이스가 있어. 우리 지금 배터리 이렇게 해서 케이스 있었고 그 케이스 위에다 이렇게 얹어 놓는 게 아니라 그 배터리 자체가 구조물이 돼버리게. 그래서 이 자동차 밑바닥에 쭉 깔리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테슬라가 단순히 IT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그 생산에 대한 핵심도 깨트리고 있다. 본질을 깨트리고 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나운스한 게 여태까지 자동차 폭스바겐도 그렇고 자동차 회사 하나가 제일 생산력을 크게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게 1000만 대예요. 1000만 대. 100년 동안 자동차 회사가 컴해서 그 자동차 생산 능력이 1000만 대가 지금 현재는 한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0만 대 할 수 있다는데 이 사람들은 2500만 대를 30년에 하겠다는 거야. 2030년이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생산 입장에서 보면 어마한 일이지. 100년 동안의 시스템에 의해서 그 인더스트리 자체가 총력을 다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1000만 대 뿐인데 그것도 제일 큰 회사들에 의해서 이게 요건 피레미 같은 회사가 나와갖고는 갑자기 30년까지 자기네가 현재는 30만 대밖에 못 만드는데 3000만 대를 만들겠다. 2500만 대를 만들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의 제조업의 본질도 이미 깨트리고 있다. 이렇게. 무서운 회사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의 개발 능력, 그거를 이렇게 수직 계열화시키는 능력, 플러스 그거를 생산하는 능력까지 이제 완벽하게 갖췄으니까.